안녕하십니까. 이슈시대 긴 추수감사절 휴가를 마치고 컴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셨나요? 전 바쁘기만 한 연휴였습니다. 자, 첫 소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부땡 선거로 추정되는 이번 결과를 땡땡하며 공화당 캐리 레이크를 승자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선거 당일 여러 선거구에서 엄청난 숫자의 고장난 투표기계가 보고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60여 개 투표소의 주문형 투표용지 프린터기가 고장난 겁니다. 이번 애리조나주 선거에서 KT 홉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고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260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이 투표한 중간 선거에서 임기 6년으로 재선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5차 범인의 접전으로 패한 캐리 레이크 후보는 이 같은 문제로 선거 결과에 불복한 상태죠. 자,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지난 8일 중간선거 당시 전체 투표소 중 30%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소 17,000개의 투표용지가 영향을 받았으며 추후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수상한 것은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투표한 총 156만 표 중 단지 16%만이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편 투표라는 건데요.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모든 투표용지가 제대로 개표됐고 그 누구도 투표권을 잃은 경우는 없다. 집계기에 문제가 발생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들은 따로 안전한 상자에 넣어 카운티 선거본부로 운송하고 기계가 작동하는 순서대로 집계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죠.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11월 19일 서한에서 마리코파 카운티가 주 선거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뒤 직접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선관위 측의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자, 민주당 KT 홉스 후보는 현직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애리조나주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후보를 상대로 총 250만 표 중 17,000표 정도 차이로 공화당 캐리 레이크 후보가 석패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분한 이유로 그 결과를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레이크의 승리가 명백하다. 레이크를 애리조나 주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리코파 카운티의 선거 관리인들에 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선거 당일 미숙한 진행, 각종 오류로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20%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까지 대기해야 했고 이를 참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이 유독 공화당의 표밭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21일에 모하비 카운티 선거감독위원회가 부땡 문제에 항의해 중간선거 결과 인증을 28일인 오늘로 미뤘었는데 애리조나주 6개 카운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녹화한 시간까지만 해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단은 리즈 체니와 마이크 펜스 소식입니다. 이제 낸시 펠로시 할매가 은퇴하면서 끈 떨어진 리즈 체니입니다. 어차피 체니도 내년 1월이면 의원직 잃고 야인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공화당원이라면서 1월 6일 조사특위 부위원장 활동하면서 대통령 잡겠다고 아주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한테까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지 사적 감정 때문에 우리 활동 무시하고 지 들러리 서게 만드느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 제작을 앞두고 일부 특위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체니가 보고서의 초점을 지나치게 대통령 악마화에 맞추다 보니 상당수 조사 내용이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위에서 활동한 전 현직 관계자들은 부위원장인 체니가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애, 사법 및 정보당국의 대응 실패를 비롯해 극단주의 단체 실체 규명을 위한 여타 조사 내용이 상당수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 전직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모두는 조사 내용이 공중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명감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체니의 대선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당시 사법 및 경찰 당국이 사태 대응에 실패한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고자 했지만 상당수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 자체가 대통령 깎아내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라는 거죠.
체니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역사상 선거 결과를 뒤집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저항을 했던 첫 대통령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체니 의원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녀는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후 공화당 내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추락해 당직에서 축출되는 등 정치적 험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지역구인 와이오밍 당내 예비 경선에서 대통령이 지지한 해리엇 헤이그먼에게 패배, 내년 1월이면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헤이그먼 후보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둬 트럼프 충성파로 당당히 의회에 입성합니다. 이에 반해서 체이니는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빠 찬스 쓰고 나오려고 하는 건지 참 재밌습니다. 대통령도 체니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체니를 아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도 아니다. 그녀는 완전히 정신병자이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에 신경 쓰지 않으며 와이오밍에서 패배에 분노하고 있다고 마음껏 조롱했는데요. 그걸 읽으며 울그락불그락할 체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체니가 이렇게 대놓고 반 트럼프 행동을 한다면 마이크 펜스는 그래도 자기가 모셨던 상전이라고 대통령에게 최소한 예의는 지키는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 온갖 회방을 놓고 있죠. 이런 펜스도 지금 대선에 나올지 말지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펜스도 지금 대통령 발목 잡으려고 꿍꿍이를 꾸미려고 하는 듯한데요. 바로 연방법무부가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펜스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법무부가 그를 겨냥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를 임명하는 카드로 맞선 가운데 알려져 주목됩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선 도전 선언 후 특별검사 임명됐다는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이란 소리입니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착수한 조사는 2건으로 2020년 땡땡 선거 주장과 이에 따른 선동 의혹,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 기밀 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법무부가 갑자기 특검 카드를 내건 것은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의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공격하자 이 같은 논란을 피하면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썼는데요. 그건 좌파 매체, 당신들 생각이고 100% 정치 탄압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법무부 수사팀은 특검 임명 발표 수주일 전부터 펜스 측과 접촉해왔다고 보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 한창 진행 중이며 털어서 나오지도 않을 먼지를 멋대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로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의회 하원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는데요. 펜스가 바이든 당선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사회자로서 선거 인증을 거부하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네들 스스로가 펜스가 뒤집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꼴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의 주장이 뭐가 문제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아무튼 펜스는 의회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무분별한 행보를 했다고 깎아내리면서도 이를 조사하는 하원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펜스는 법무부의 증언 요청을 검토하는 데는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 조사가 하원특위 조사와 다르게 형사사건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이없고요. 뉴욕타임스 기사라 신뢰는 안 가지만 펜스는 충분히 결정적일 때 아주 효과적으로 배신 때리는 방법을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분명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법무부가 실제로 펜스 전 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될 때까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통령 측이 또다시 면책특권으로 펜스의 증언을 차단하거나 지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펜스라는 체니와는 다르게 면밀히 주시해야 할 인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기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나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